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의 정석, 성공박사 정찬우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소와 좀 다르게 여러분과 함께 건강에 대한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성공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건강도 성공의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의학을 전문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꼭 알아야 할 그런 수준의 정보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뭐였나요? 추운 날에는 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지나요? 가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쓰러졌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자, 날씨가 추워지면 왜 사람들이 자꾸 쓰러질까요? 네, 어떤 사람들이 자꾸 쓰러지는 이유를 기온이 급격히 변하니까 몸이 적응을 잘 못하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유를 뇌혈관이 막혀서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멀쩡하던 뇌혈관이 왜 갑자기 막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고온에서 원활하게 잘 혈액이 흐르다가 갑자기 저온이 되면서 혈액이 더 이상 잘 흐르지 않아서 혈관이 막혀서 그랬을 것이다. 혈관이 막히면은 당연히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쓰러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은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너무나도 간단한 솔루션이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졌을 때 외출할 때는 머리, 특히 목 부분, 그런 부분들을 아주 철저하게 감싸고 그리고 외출을 하면 그러면 될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포화지방산 그리고 불포화지방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수많은 사람들은 포화지방산은 그냥 나쁜 것,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은 좋은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렇다면은 포화지방산을 음식으로는 뭘로 섭취해야 되고 불포화지방산은 뭘 먹어야 되나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물성은 대부분 포화지방산이라 고기를 좀 자제를 하고, 그리고 식물성은 대부분 불포화지방산이니까 식물을 많이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네, 저는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벌써 꽤 오래된 일인데요. 옛날에 어떤 라면을 만드는 식품 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자, 우리 라면은 동물성 수지를 쓰지 않고 100% 식물성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안전합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라고 광고를 해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광고를 철저하게 믿었고요, 그리고 그 회사를 신뢰하고 라면을 많이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쓰여진 기름이 어떤 기름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그것은 식물성 팜유였습니다. 쇼트닝에 쓰는 재료죠. 자, 식물성 팜유는 어떤 기름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식물성 팜유는 버터는 동물성이죠. 버터 등과 함께 그 포화지방산의 거의 대명사격인 그런 기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안전과 거리가 굉장히 멀다. 왜?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의 건강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불포화지방산은 주로 어디서 추출을 할까요? 네, 불포화지방산의 예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건강 보조제로도 많이 쓰는 그런 기름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은 대부분 생선에서 추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포화지방산도 식물보다 동물에서 추출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불포화지방산과 그 포화지방산이 많은 사람들이 날씨가 추울 때 쓰러지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합니다. 포화지방산이든 불포화지방산이든 무엇이든 섭취를 하면은 그게 어디로 갑니까? 네, 위를 통하고 장을 통해서 몸에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되면은 어디로 가죠?
혈관으로 갑니다. 혈관에서 수많은 영양분을 실어 나르고 필요한 곳에 가서 소비를 합니다. 연료도 소비하고 에너지 그리고 세포 재생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비를 합니다. 그렇게 소비가 되고 남은 것들은 혈액 속에서 계속 돌아다니겠죠. 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포화지방산이나 불포화지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화지방산은 그럼 무조건 몸에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이야기하면 맞을까요? 아닙니다. 포화지방산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리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많이 먹을 때가 문제인 거죠. 자, 우리가 포화지방산도 몸으로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어디서 사용이 되겠죠. 근데 사용되고 남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네, 계속 돌아다니겠죠. 네,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 경로가 당연히 뇌혈관 쪽으로도 돌아다닐 겁니다. 그런데 자, 36.5도 우리 체온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다니던 이런 포화지방산 알갱이들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우리가 외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일부분은 특히 그 외부 공기와 밀접하게 가까이 닿아 있는 그런 부분의 혈관들은 순간적으로는 36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20도도 될 수가 있겠죠. 순간적으로 또는 15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화지방산은 15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포화지방산의 대명사인 버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냉장고에서 딱딱합니다. 그러다가 상온에서 부드러워지죠. 고체는 고체입니다. 그러다가 살짝 가열을 하고 자, 체온을 가하면은 녹아서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자, 그 굉장히 부드러워진 상태가 혈관을 돌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상온까지 내려가면은 바로 굳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혈관 속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끈끈하거나 고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혈관을 타고 다니는데 운 나쁘게 뇌 쪽에 있는 가느다란 혈관을 그런 포화지방산 덩어리가 흘러다니다가 온도가 낮아져서 굳었다. 어떻게 될까요? 혈관 속에서 꽉 굳어서 혈관을 막아버리겠죠. 자, 혈관을 막아버리면 우리가 왜 쓰러지는 건가요? 네, 혈관을 막으면은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해서 뇌세포에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 운반을 못하게 꽉 막아버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정신을 잃게 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원인인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피부에 밖에 노출되어 있는 특히 머리 쪽에 혈관을 왜 따뜻하게 보호해야 되는지 이해가 충분히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불포화지방산은 어떤가요? 자, 포화지방산은 남아돌았을 때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굳을 수가 있다. 굳으면은 그런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불포화지방산은 어떻습니까? 역시 몸에서 잘 쓰이다가 남은 것은 혈관을 타고 또 돌아다니겠죠. 돌아다녔는데 이것들은 만약에 혈관 일부가 5도, 10도, 5도, 0도로 온도가 낮아져도 어떻게 됩니까? 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계속 액체 상태입니다. 심해 상어들, 우리가 연어나 상어, 뭐 고등어 이런 데서 오메가3 같은 걸 추출한다고 하는데요. 이 생선들은 거의 0도 수준이 되는 바다에서도 아주 원활하게 잘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자, 그들의 몸에 있는 기름이 그 온도에서도 원활하게 움직였으니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기름이 우리 혈관에서 돌아다니다 온도가 낮아져도 역시 똑같이 원활하게 혈액은 흐를 수 있다. 자, 오히려 딱딱하게 굳어 있을 만한 그런 포화지방산을 긁어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건강에 좀 도움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학 서적을 잠깐 보니까 이런 말들이 좀 있더군요. 네,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해서 무작정 많이 먹으면은 건강을 해친다는 말이 있어요. 보통 불포화지방산은 한 맥시멈 한 1.5g 정도만 섭취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거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은 아주 나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게 일어나냐? 피가 너무 잘 흘러다녀서 생기는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나요? 네, 이것은 혈소판이 없어지면 생기는 부작용과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자,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흐를 때 점도가 너무 없고 바로 굳지를 않으면 계속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포화지방산이 많으면 피가 너무 잘 흐르게 돼서 상처가 빨리빨리 아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수술 같은 걸 한 후에 그 많은 그 신체 부분이 지혈이 좀 돼야 되고 그리고 빨리 치유가 돼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불포화지방산이 몸에 큰 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또 너무 많이 섭취하셔도 안 되고, 또 포화지방산이라고 하더라도 또 건강을 해칠 만큼 너무 조금 섭취해도 안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항상 그 밸런스가 중요하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자, 상대적으로 포화지방산은 좀 많이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0g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뭐 15g까지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뭐 좋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으로 따지니까 한 불포화지방산보다 포화지방산을 한 10배 이상 먹어도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도 이렇게 제대로 챙기면서 열심히 일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의 비전공 분야인 건강에 대해서, 건강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